지금부터 서혜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전자 분석으로 본 한국인 집단의 기원과 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현재 연구 기반과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면 한중일 인간 집단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제 적어도 PCR이 개발된 80년대 이후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유전학 성과가 인류학 분야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자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학문 분야로 성립이 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고고학이나 문헌사학에서 추론이나 주장으로 이렇게 헤아리던 역사를 인간 집단 기원에 대한 역사를 과학적 학문의 범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전에 각국이 주장하던 것과 달리 한국, 중국, 일본 인간 집단 모두 요소에서 기원했다는 가능성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특히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뭐 한중일 각각 개별적인 그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한중일 인간 집단은 요소에서 기원한 다음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각각 붕괴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이후의 과제겠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것으로는 이러한 가설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프랑크 중국을 보면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은 활발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 쪽에서는 길림 대학에서 갖고 있는 고인골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서 그럴 것이고, 길림대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지금 연구한 것과 약간 정책적으로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인골에 대한 연구를 과거 황제나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윤색하기 위해서라고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어떠한 과정이든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의 이해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과의 협업은 요소를 중심으로 기원한 신석기 시대 동북아 문명 규명에는 분명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중국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데에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잘 아시겠지만 1991년 하니하라 가즈로의 이중구조 가설이 어떤 그 인류학의 분기점이 됐죠. 그 전에 도레인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 부정되다가 인류학계가 강력하게 이중구조 가설을 도입을 했고, 지금 뭐 삼자기원설, 삼중기원설, 이중구조 가설 밑에 있는 미세한 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박종화 등이 2009년에 그 발표한 논문이나 2020년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남반계 60, 북반계 40이 혼합되어 한국인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조몬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조몬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야인 역사시대 가야인 개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서 한반도 남부에 조몬인 혈통이 있었다, 조몬의 혈통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그 전에 마르틴 로비에츠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조몬이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다, 이런 그 분석과 이후에 뭐 기대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인 기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1960년대부터 문헌사학, 고고학의 식민사학적 영역에서 탈피해서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려는 인류학계의 독자적인 노력이 전개되었고, 북방설, 남방설, 자체 형성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는데, 남한에서는 주로 북방설이, 북한에서는 자체 형성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논문들은 1990년대부터 유전학적 성과를 반영한 분자 인류학적 연구가 이제 시작될 때 초기 단계의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 나온 거는 2000년대 초반의 그 본격적인 연구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김재원 선생님 연구도 들어 있고, 뭐 진한준 선생님이나 뭐 김순희 선생 이런 분들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기원에 대한 기존 연구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박종화 선생의 연구인데요. 박종화 등의 2020년 연구를 보면 신석기 시대 악마문 동굴 선사인 32%랑 청동기 시대 캄보디아 바콤나오인 68%의 혼합으로 모델링 된다. 현대 한국인은 이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른 어떤 연구기관이나 막스 프랑크에서 연구된 것들을 봐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인이 남반교와 북반교 혼합이며 외부에서 혼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반도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연구 결과라고 보입니다.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해외 연구 중에 이제 뭐 리타오라고 중국 사람인데 뒤 보면은 그 여러 사람이랑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기원전 6천년경 기원한 요소의 기장 농업이 연해주에 이렇게 전파하는 과정을 고고학, 언어학, 유전학을 통합해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로 전파되는 과정 역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소의 기장 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 역시 동북아 각지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소 기장 농업은 기원전 4000년경까지 한반도와 연해주로 확산하였고, 특히 옥기, 석기, 적석총 등의 고고 문화를 근거로 선사시대에 이들 지역이 서로 연결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오래된 고대의 교통로가 있었다. 본문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주장은 연해주의 유전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돼서 이주민에 의한 대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강력하게 부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의 연구를 보면 거의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요소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논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소에서 한반도로 고고문화, 유전자, 기장 뭐 이런 것들은 언어도 확산이 됐는데 고고문화만은 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문화적으로는 한반도와 요소는 단절돼 있다라는 게 이 타오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사례를 들기도 힘들 정도로 한 20-30개 정도 논문에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논문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발표문이라 간략하게 뒤에 가서 이제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도인데요. 뭐 홍산 문화에서 자이사노프카 그리고 뭐 요동 거쳐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쌀농사와 기장 농사와 언어, 고고문화 이런 것 유전자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게 이 연구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게 뭐 일본해라고 돼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국 연구자나 외국 연구자들끼리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한국 연구자들이 참여한 그런 연구에도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선사시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나온다든가 이런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좀 만약에 협업을 하거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 대해서 그 비판한 논문을 이제 잠깐 몇 개를 들어보면 이경화가 2012년에 발표한 그 논문인데 호타오 무가라고 해가지고 그 길림성, 홍룡강성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유적에서는 12,900년 전에서 11,000년 전에 이르는 토기와 곡물의 흔적이 발견됐고 7,500년 전에 기장 흔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서는지 여기가 앞서는지 홍산이 앞서는지 호타오 무가가 앞서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 흑룡화에서 옥기가 대략 이제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7천 몇백 년인데 샤오남산, 소남산에서는 7천에서 8천년 전으로 8천에서 9천년 전으로 편년되는 옥기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 고산이 뭐 아시다시피 토기와 곡물이 11,000년 전에 이미 있는 걸로 밝혀졌고
옥기도 최소 9천 년이 넘는 그 우리가 뭐 옥기고리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결상이식, 한국 고고학이나 일본에서는 결상이식, 중국에서는 옥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룡화보다 오히려 앞선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는 뭐 네이처에 발표돼서 되게 유명했던 2021년도 연구인데 마르틴 로베츠랑 뭐 이렇게 그 여러 사람 한국의 연구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그 연구인데요. 이거는 앞에 본 타오리 등의 연구를 보강한 논문입니다. 여전히 언어학은 그 로비츠가, 고고학은 타오리가, 유전학은 차오닝 등이 주도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소 귀장 농업이 기원한 시기를 이전 연구보다 한 1000년가량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알타이 어족의 분기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삼각 측량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근데 기장 농업의 기원 시기에 대해 여러 논문을 근거로 제시를 하였는데 그 논문들을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봤더니 오히려 마르티니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거나 요소 기장 농업의 시작 시기를 기원전 6,500년 이전으로는 절대 끌어올릴 수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자의적으로 인용하거나 결과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짜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특히 3,500년 전에 산동과 요동반도에서 쌀 농사가 한반도로 확산되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2005년도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산동 최초의 벽시는 4,500년 전으로 밝혀졌지만 고향에서 경기도 고향에서 5,000년 전 가와지 벽시가 발견돼 한반도의 벼농사가 산동반도에서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명확한 내용의 그 연구가 이미 99년에 공표됐고 2000 몇 년에도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길들여진 벽시, 농경으로 생산된 벽시라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7,000년 전에 충주 조동리 벽시와 만년 전 청주 소로리 벽시도 발견이 되었고 이것들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그 작물에 대한 고고학적 그 근거들은 정밀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뛰어난 성과는 유전학 분야로 한반도 조문혈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건 아까 그 박종화 선생 연구에서도 역시 확인된 거죠. 한반도 선사시대에 요소혈통이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거나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그 해외 연구 이거는 그 마르틴 로비츠가 제시한 그 유전학적 분석인데요. 여기 A는 안도고 Y는 그 보라색 Y는 연대도, 요 Y는 욕지도, 요거는 장항, 이 T는 대중리인데 각각 고동색은 전기신석기, 빨간색은 중기, 분홍색은 후기신석기, 청동기 시대 뭐 이렇습니다. 시대는. 근데 이것들을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일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안도는 사실 중국인의 북중국인에 상당히 가까워요. 용산 문화랑도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가점 하청 문화랑도 가깝죠. 그러니까 한국인과 북중국인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유전적으로 똘똘 이제 근처에 뭉쳐 있는 그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욕지도 같은 경우는 조문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 남부에 있는 그 통영 밑에 있는 그 욕지도는 그 조문에 가서 붙어 있고 대중리도 약간 야요이 비슷한 이쪽이 야요이인데 장항이나 대중리는 야요이인에 가까운 그런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분석한 건데요. 여수안도는 보시다시피 홍산문화 100%로 모델링이 돼요. 그러니까 여수안도 사람들은 요소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홍산문화라면은 중기신석기 요소 지역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홍산문화는 그 지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나 홍산문화는 거기서부터 북경 아래 뭐 한 100km, 서쪽 100km에 이르는 범위까지를 홍산문화 지역 혹은 하가점 하층문화 지역으로 중국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고고 발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통영 연대도나 가덕도 장항 이런 데는 조문혈통이 들어와 있죠. 욕지도 같은 경우는 조문혈통이 훨씬 많다는 거 알 수 있고 서산 대중리 같은 경우는 요소의 하가점 하층 문화인과 거의 100%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차원잉의 연구인데요. 7,500에서 1,700년 전의 55개체의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아모르강 유역은 유전적 안정성이 지속되었고, 황하 유역은 동남아시아 인과의 유전적 친연성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소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주 큰 유전적 변화가 발견되며 이는 생존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요화, 황하, 연해주를 비교해서 요화가 신석기 시대에 농업과 관련하여 황하의 유전적 영향을 받았고, 청동기 시대에는 목적과 관련해서 아모르강 유역의 유전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성분 분석에서 전체 동북아 고대 개체와 현대 동북아인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을 북방계로 간주했던 연구나 논의가 유전적 분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종화 등의 연구, 그리고 마르티니 로비체의 연구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 제시한 주성분 분석인데, 이 부분 한국인이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모여 있는 그 클러스터인데, 여기 보면 청동기 시대 요소 여기 있죠. 중기 신석기 묘자구, 후기 신석기 성묘, 중기 신석기 황하, 후기 신석기 황하, 청동기 철기 황하, 후기 신석기 황하상류.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랑 뚜렷하게 진짜 유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왕해천의 연구인데요. 왕해천 정현준 선생이라고 카톨릭 대학의 그 정현준 선생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전자 샘플 100개체의 샘플을 제공을 하고 같이 참여한 연구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 인간 집단의 분기 시기를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3,000에서 3,600년 전, 한국인과 중국인은 1,200년 전, 한국인과 일본인은 1,400년 전이라고 그 분기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상에 해당하고 한국의 삼국말기 당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3,000에서 3,600년 전은 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1,200년 전은 당나라와 발해라고, 그러니까 남북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400년 전은 일본의 아스카 및 한국의 삼국시대 말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대 수는 47세대, 54세대, 중국, 일본인은 122세대 전에 분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북중국인이 가장 가깝고, 그다음 일본인, 남중국인, 류큐인 순서로 가까우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우리 이쪽이랑 분석을 옛날에 문화재 연구소 쪽에서도 많이 한글로 알고 있는데, 부리아트 몽골족이랑 우리는 상당히 먼 걸로 나타납니다. 티베트인도 멀고 베트남 킨족도 이렇게 좀 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 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가 북경 한족, 북중국 한족, 두 번째가 일본 본도인, 세 번째가 남중국인, 그리고 네 번째가 류큐 일본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유전적 거리를 보면 역시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후미히코 다케우치 후미히코 선생은 일본 분인데, 이중 구조 가설을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내부 집단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일본 열도의 본도인 집단, 시네마 군집, 류큐 군집의 유전 성분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본도인 집단의 조상 프로파일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한국인이 87에서 94%였고, 그 다음에 한족이 0에서 8%. 본도인 중에서도 시네마2 군집은 한국 성분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 추부일 거고, 후쿠오카, 에히메, 시마네, 완투, 류큐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한국인인 거죠.
한국인 성분이 가장 강하고 본도인은 그 대륙인 성분, 북중국인 성분이 일부 있고 6km 가면 동남아 성분들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기원에 대한 이제 그 박정화 선생이랑 그 울산 과기대 팀 그리고 비엔나 대학교 그룹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가야의 고분미 폐충에서 발굴한 인골들을 분석했습니다. 김해에서 발굴된 고분과 폐충의 인골 8개체의 샘플을 분석해서 삼국시대 한반도인이 북중국 청동기 시대 혈통과 약간의 조몬 혈통의 혼합으로 모델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마커 160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삼국시대 가야인들의 얼굴도 복원했습니다. 삼국시대 가야인 개체는 황하 개체들과 매우 유사한 구성으로 일본의 고분시대 개체들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몬이 거주하던 한반도에 요소인이 이주해서 조몬을 대체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조몬이 완전히 대체되기 이전에 요소인과 조몬이 혼합된 삼국시대의 인간 집단, 즉 대성동 고분이나 유아리 폐총 개체들과 같은 유전적 조성을 가진 집단이 일본으로 이주해서 고분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를 세운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삼국시대 가야인과 현대 한국인이 유전적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여기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얼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현대 한국인보다는 동남아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조몬 혈통 1.2에서 22%는 현대 한국인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지금 현재 그 유전적 조성만으로 보면 북중국인과 훨씬 가깝고 삼국시대 가야인이 오히려 현대 일본인과 가깝다고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보다 현대 일본인과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그 자료들만 놓고 볼 때는요. 이제 김해고요. 여기가 유아래 폐총이고 여기가 대성동 고분입니다. 근데 6개체에서 약 1.2%의 조몬 혈통이 나왔고 2개체에서 22%가 나왔는데요. 여기 왕관을 쓴 사람들은 귀족으로 보이고 이 폐총에서 출토된 이 여자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순장이 된 그 노비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몬 혈통이 많고 적고는 그 신분에는 상관이 없다. 신분이 많아도 조몬 혈통이 많을 수 있다. 요소에서 온 사람들이 무조건 뭐 귀족을 차지하거나 대체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제시한 그 혈통에 대한 그 성분을 이렇게 제시한 건데요. 이게 모든 한국인의 게놈 그리고 여기 현대 한국인이 있는데 현대 한국인과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거는 지금 요소 중기신석기 묘자고 청동기 시대 요소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 일본인을 볼고 현대 일본인을 보면 여기 조문 혈통이 이만큼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초록색이 조문 혈통인데요. 이 조문 혈통이 들어가 있는 걸로 말하면 오히려 황하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황하 쪽이 그 일본인이나 고대 한반도인이랑은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요소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보신 걸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사시대 한반도인과 현대 한국인은 선사시대 요소에서 혼합되어 형성된 혈통의 직계 후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 한반도의 선주민인 조몬 혈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현대 한국인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도 조몬 혈통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유전 조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섬에 고립돼서 그대로 있었던 반면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국과 계속 교류를 하거나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또 그 한반도 사람과 뭐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조문혈통은 완전히 대체된 것이 아닌가. 지금 한반도의 그 현대 한국인은 조문혈통이 거의 안 나오죠. 제주도에서만 약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남겨진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유전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분석을 결합해서 한국어의 기원 및 어적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이거 한국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분자인류학자 그리고 언어학자, 고고학자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장되고 있는 알타이어 적설은 제가 뭐 다른 논문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주장일 뿐이고 너무 근거가 박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여러 연구자가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알타이어 적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까지 존재한 조문혈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조문혈통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히거나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한반도 선사시대의 역사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북중과의 관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자인류학 논문들을 영어로 된 논문이나 이제 일본 논문, 한국 논문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분자인류학 역시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그 일정한 관점과 올바른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한국의 연구자라면 동북공정이나 중환명 탐험 공정 같은 역사 왜곡 공정에 입각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윤색하거나 이런 중국과 협업을 진행하거나, 중국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 말하기 힘든데 역사 연구하는 분들은 하여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특히 근대사 연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그 검열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인에 대한 한반도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인류학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비판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휴전선을 그린다거나 뭐 일본해가 이렇게 한국 학자들이 같이 협업한 논문에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 선사시대 고인골과 북중국 고인골 샘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고요. 이것들이 샘플이 확보돼야만 보다 이렇게 입체적인 한반도 및 전체 동북아 그 역사상과 인간 집단의 상이 그려질 건데, 이를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밖에 없고, 그리고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이런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느낀 거는, 국제적인 협업을 진행을 하고 국제적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국의 그 학문적 성과는 어디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공부를 안 했다는 건지, 공부를 했는데 발표가 안 돼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건지, 심지어 그 한국의 그 고고학계에서 정설로 돼 있는 얘기들도 외국의 연구에서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어도 청동기를 기원전 2000년기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1600년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데 1000년으로 돼 있어요. 한국의 청동기가 무문인이 시작된 게 1000년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그 연구들을 하고,
그 연구들이 국제적인 그 학술지나 이런 데 발표된다면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